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5일인데, 자, 연휴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간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쉬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를 안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죠. 왜냐? 반도체가 가면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야 되죠. 반도체가 간 이유가 AI잖아요. AI가 많이 사용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뭘로 돌려요? 전기 필요하잖아요. 전기, 전력.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또 추석 선물도 준비해 놨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좀 대세인 만큼 우리가 반도체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플러스 요거는 제대로 걸리면 500% 그냥 순식간에 먹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제가 가져온 오늘 선물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왜 가야 되죠? AI가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투매 금지다. 투매 금지. 많은 우리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댓글창에는 투매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갔어요. 지금 삼성이 가서 그렇지 사실 삼성 주가 생각하시게 되면은 삼성도 되게 암울했잖아요. 이 구간 동안.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 얼마나 손실이었냐? 마이너스 40% 갔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올라오면서 본전되니까 지금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매 금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단기적으로 몇 프로 갔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이 무거운 종목이 200% 넘게 갔어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상승한 만큼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이때 올라간 게 뭐예요? 자, 원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SMR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아직 냉정하게 SMR이 매출로 잡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뤄드릴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긴 했었어요. 그게 시기적으로는 이제 5월과 6월이었죠. 불과 이 2달 동안 거의 200%에 가까운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당연히 계속 가주면 좋지만 올라갈 때 특징이 뭐였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개인도 많이 탔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티 안 내고 가는 종목들은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성중공업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 동안은 개인들이 거의 몰랐어요. 이때부터 개인들에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횡보 구간이 나왔던 거예요. 이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올렸습니다. 얘는 시장 중심주는 아니었죠. 사실 이 변압기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치고 갔던 애가 HD 현대일렉 요 종목이랑 LS일렉이 1등, 2등주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LS일렉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자,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개인들을 떨궈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두산은 오히려 양호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 HMM이란 종목도 아마 코로나 때 급상승을 했던 종목으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얘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노출됐던 시점은 요 부분이에요. 고점에서. 이때는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노출이 되는 순간 고점 징후가 나오고 하락을 하죠. 요게 시장의 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자, 이것만 봐도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 자체가 다가올 미래예요. 결국 전력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AI잖아요. AI가 결국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전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자, 파생되는 섹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AI. 자, 당연히 반도체가 우선이긴 해요. 반도체가 지어지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선도 필요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전력 관련주들, 전선 플러스 변압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아직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우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 전력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갔잖아요. 삼성은 이제서야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두산보다 늦게 움직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EU 최고법원 원전은 친환경. 이런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원전은 원래 친환경까지는 아니었죠. 핵폐기물이라는 이런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재임 시절에는 친환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요거를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요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AI 시대가 지금 오다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판이 바뀐 거죠. 트럼프 역시도 이 원전을 선호하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AI의 수요 전력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전이 필요한 거는 이 세상 모두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요. 자, EU도 이런 기사들이 나온 이유가 결국 AI에서 모든 게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라고 요거 100일 취임식 기념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도 결국 원전을 갈 수밖에 없고요. 조만간 고리 원전이 해체를 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해체하면 원전 또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두산의 먹거리는 두 가지가 생기죠. 자, 고리 원전에 해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체 산업에 참여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고리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원전 또 지어야죠.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엮여 있는 건데 자, 샘 올트먼 방안, 오픈 AI 한 선택 이후 전략적 거점. 지금 동북아시아 이제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죠. 이미 아마존은 SK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울산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왜 짓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죠.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대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도 필연적으로 뭐 SMR이 필요할 수 있고요. 대형 원전, 원자력 발전소도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노이즈성 기사는 우리는 무시하셔도 된다. 이때 마치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이때 웨스팅하우스가 뭐 노예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주가를 하락시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6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산의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여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에이펙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31일인데 트럼프는 29일 날 먼저 방한을 한다고 해요. 이때 방한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뻔하지 않나요? 언제나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한국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고 플러스 북한 얘기 할 것 같아요. 북한 얘기. 북한 테마주도 사실 일정으로 접근하셔도 좀 재미를 보실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김정은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필연적으로 원자력 얘기는 할 것 같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이 장기 이평선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 60일 이평선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무려 200%가 올라간 만큼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달, 2달, 3달 이제 4개월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때의 맛을 봐서 그렇지 4달? 사실 별로 긴 건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실 시간이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많죠. 그들은 돈도 많고요. 시간도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단타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단타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드실 거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한 선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에 갔던 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잖아요. 삼성전자가 가면 필연적으로 밑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따라가요. 예,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둬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삼성에 비해 스몰캡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20% 갈 때 이런 종목들은 100% 가죠, 10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테크윙이라고 있어요. 자, 테크윙은 대표적인 장비 회사예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하드, 이런 SSD가 완성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그 시기 동안 무려 147%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센터, 여기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있고요. 아마존이 이런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교체 시기가 온 거예요. 뭐를? 이 D램 교체와 이 하드, SSD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예상 못하게 슈퍼사이클이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 통상 1년 동안 꾸준히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테크윙도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대략 7만원 부근인데 지금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13%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도 우리가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얘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라면 현재 어느 섹터가 좋은지도 빨리 캐치하셔서 빨리 올라타는 것도 전략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랑 차트가 너무 유사해요. 최고점을 찍었던 이 시기가 삼성전자랑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랑 같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탔죠. 아직 완벽한 출발은 안 했어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얘도 사실 후공정 업체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하이닉스, 삼성입니다.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동안 증가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앞에 저항 구간이 현재 위치에서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적어도 이 종목 한번 갖고 가시게 되면은 두산에서 좀 서운했던 거를 그래도 이 종목에서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자, 수급 한번 보시자면, 자 보세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개인들은 계속 팔아제껴요.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 듯이 사죠. 왜 살까요? 자,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조만간 요 테크윙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요 90도로 올라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이 종목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파시고 이거 들어가세요 라고는 말 안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차피 갈 건데 요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 포트에서 한 10% 정도만 우리 반도체 장비주 한번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구간까지 단기 100%고요. 역사적 신고가인 요 구간까지 가게 되면 한 350%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진짜 요 종목을 한번 겨울 따뜻하게 한번 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요거는 제가 장비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자로 장비라고 남겨주세요. 장비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명절 연휴라도 최대한 빨리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서 하세요 라고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알았다면 최소한 반도체 장비 1개에서 2개 정도는 포트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요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래처를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갈 거고요. 자, 수급만 봐도 사실 게임이 끝났어요. 외국인이 주포인 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같이 꼭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예,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또 준비해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예,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거기서 예,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명절 연휴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바로바로 좀 보내드릴 거니까 정말 명절 끝나고 이거 진짜 90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도 놓치고 후회하시면 안 돼요. 빨리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뒤에서는 또 다른 선물 요거는 제대로 걸리면 500%도 가능하다. 허무맹랑하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또 재미난 내용이 이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죠.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질 수가 있다. 이 테마로 가게 되면 정말 강력해지거든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이 텔콘 RF 제약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점상 얘도 점상 갔었어요. 이제 하락을 해서 그렇지. 그리고 저점 대비 예, 거의 400% 가까이 갔습니다. 재료는 예,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3대1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주를 들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3개의 주식을 더 주는 게 예,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예,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얘는 단기적으로 한 200% 갔는데 얘는 아직 권리락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어요. 권리락이 발생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상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테마로 번지게 되면 정말 1000%도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과거를 한번 우리는 봐야겠죠. 과거 사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도 과거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점상 두 번의 점상을 가고 저점 대비 상승을 확인하시게 되면 예, 얘는 대략 한 300% 갔네요. 부족하신가요? 더 강력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상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무상증자를 했어요. 자, 느낌 오시죠? 점상 얘 상한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음봉 캔들이 최고가가 27%니까 얘도 사실 상한가로 봐도 되죠. 그러면은 무려 5연상을 갔습니다. 5연상.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얘도. 저점 대비 한번 상승률을 확인해 볼게요. 야, 얘는 한 870% 갔네요. 뭘로? 무상증자로.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얘가 사실 끝판왕이죠. 얘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요. 원래 사명은 노터스였습니다. 노터스 시절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점상 상한가. 사실 이 음봉은 고점이 18%네요. 뭐 얘를 빼더라도 자, 이게 몇 번인가요? 6연상이에요. 6연상. 무상증자로 6연상을 갔다. 자, 상승률 확인하시게 되면은 예, 1300% 왔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얼마나 강력한 재료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 자, 유보율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보율 안에는 뭐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 예, 유동성 자산, 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자산들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겠죠. 그럼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 자, 보시는 것처럼 약 2000%가 좀 안 되네요. 다른 대기업은 자, 현대차. 자, 현대차 유보율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얘는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유보율이 현대차에 곱하기
10배. 몇 프로죠? 7만 프로가 넘습니다. 7만. 7만이에요. 7천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자마자 아마 감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얘가 전형적인 세력주의 매집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자, 거래량 띄우고 쭉 상승을 시켜주고 고가놀이 시키죠. 요때 개인 투자자가 이제 진입을 할 거예요. 예, 단기 매매 하시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주가를 흘리죠. 자, 요때 이제 개인들이, 세력이죠.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매도세를 받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부러 고가놀이 하면서 들어오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통 단기 성향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10%만 돼도 당연히 털고 나가는데 진짜 제대로 버티면은 마이너스 한 70%까지 금방이에요. 이거 못 버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는 이유는 자, 이때 모두 다 털리진 않습니다. 일부는 버텼던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 본전을 오게 만들죠, 일부러.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마 고민이 될 그런 순간이죠. 근데 당연히 떨굽니다. 이때는 버틸 수가 없죠. 심리적으로. 왜?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물리게 되면 요 기간 동안 1년이 넘어요. 또 물리면 1년이 넘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털어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자, 매집은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 박스 구간에서 저점 매집을 들어가는 거죠.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거래량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죠. 예, 그래서 어떤 해당 종목의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요거는 추적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세력들이 판단되면은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이때 뭐가 나올까요? 바로 재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재료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이제부터 시장 참여자들에게 나 좀 사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때의 세력들이 매집했을 때는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올리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물량을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재료가 노출되는 요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죠. 자, 재료가 노출되는 그 순간 대량 거래를 한번 터뜨려주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세력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요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조만간 재료가 등장을 하겠죠. 어떤 재료? 자, 무상증자. 자, 제가 아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죠. 바로 유보율이 높다. 유보율. 자,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보율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현대차 10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7만 5천 프로예요. 7만 5천 프로.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론적으로는 유보율이 500%만 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텔콘 RF제약, 이게 아까 얼마나 갔었죠? 거의 한 350%에서 400% 됐었죠? 얘가 근데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이 종목은 자, 200% 한 갔어요. 200%. 근데 얘는 3대1 뿐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유보율이 7만 프로라는 거는 정말 이론적으로 30대1, 20대1도 가능하죠. 물론 이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하겠지만 이 정도의 유보율이라면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2대1 했을 때 한 300% 넘게 갔죠? 5대1 하면 500%는 가요. 500%. 아까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텍 노터스란 종목은 얘는 이 당시에 8대1을 했습니다. 8대1. 그리고 나서 몇 프로 갔죠? 1300%. 근데 유보율이 7만 프로라는 종목은 최소 5대1은 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500%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 종목 전 재산을 투자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절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도 소액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소액으로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자, 이게 5대1 무상증자 진행하고 500% 가면 바로 3천만 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장기 투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한번 무상증자 발동되면은 보세요. 점상 상한가
유연상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요 거래일 동안 매일 상한가를 간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문자로 요거는 같이 매집하실 거니까 매집이라고 남겨주세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매수가는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명절 기간에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보는 즉시 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 공시 나오고 출발하면 진입 못해요. 떠난 버스 됩니다. 그래서 소액은 꼭 매수를 해보셔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거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실 거예요. 근데 요 링크가 뭐 바이러스나 혹은 스팸이 발동되는 그런 링크 절대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번호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여기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제가 남겨달라 그랬죠? 바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집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저희 채널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에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공적인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요구하는 사례 절대 없으니까요. 만약에 금전을 요구한다. 그러면 전화는 그냥 끊어주십시오. 저희가 연락드린 게 아니에요. 자,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 또 재밌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 무상증자 관련 테마를 좀 말씀드려봤는데 최근에 또 시장에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어요. 이 우선주 테마는 종목명 뒤에 우라고 붙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보통 시총이 작거든요. 한 500억짜리도 많고요. 한 300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덩치가 가볍다 보니까 세력들이 장난치기가 쉽죠. 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요 우선주 테마도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